여보세요. 날씨 맑음입니다. 공부하러 갑시다. 오늘은 줄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아마 제가 잎에서도 조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줄기, 나무의 줄기,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그 부분일 거예요. 이렇게 나무가 서 있는, 이렇게 직립해 가지고 서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우리는 이제 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무의 줄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풀도 마찬가지로 줄기가 있어요. 근데 그 풀은 나무하고 좀 다른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자, 풀줄기에 대해서는 다른 시간에 또 얘기를 하고요. 오늘은 나무 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줄기라고 하는 부분은 그럼 어디까지냐는 거예요. 줄기라고 하는 부분은요, 여기서부터 저기 땅에 맞붙은 부분 있죠? 이 부분부터 시작해 가지고 위로 쭉 올라가서 저 끄트머리 있지 않습니까? 저 끄트머리에 있는 곳까지가 줄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지상부에 올라와 있는 부분, 잎이나 꽃이나 열매를 뺀 나머지 부분은 모두 다 줄기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생기죠. 요거는 뭔가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요거는 가지, 작은 걸 소지 이렇게 얘기하죠. 줄기가 굵은 게 있습니다. 큰 게, 가지가 뻗어나가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은행나무처럼 이 원줄기 말고 이쪽으로 뻗어나가는 가지가 있어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줄기의 일부입니다. 가지는 줄기의 일부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원줄기가 있고 가지줄기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줄기에, 이 줄기에 가지에 또 가지가 또 있습니다. 가지가 또 있죠.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줄기입니다. 1차 가지, 2차 가지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가지라고 하는 거는 과연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는 거예요. 줄기는 말 그대로 식물체가 서 있기 위해서 목질화된 부분을 우리가 줄기라고 얘기하고, 그 목질화된 그 줄기에서 이렇게 줄기에서 빠져나온 이거를 가지라고 얘기하고요. 이 가지는 잎을 달고 있으면 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줄기와 원줄기와 가지줄기의 어떤 정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종류를 보게 되면요, 이렇게 굵은 것도 있고, 또 저기 있는 단풍나무처럼 저렇게 중간 사이즈도 있고, 또 이쪽에 있는 이제 화살나무처럼 이렇게 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 보이시죠? 이거 이렇게 아예 가는 그런 줄기도 있습니다. 황매화 같은 경우 이렇게 굉장히 가늘게 있죠. 더 가늘게 이제 자라긴 합니다. 그래서 줄기의 종류나 그 다음에 줄기의 크기나 굵기나 이런 부분들은 나무의 수종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나무는 여러분도 뭐 잘 아시는 상록성이면서 그 다음에 잣나무와 비슷하게 생겼죠. 그렇습니다. 잣나무입니다. 잎이 5개인 잣나무예요. 잣나무인데 잣나무 같은 경우 가지가 어떻게 나와 있죠? 이렇게 집중적으로 돌려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주나기식으로. 요건 마주나기가 아니라 윤색이라 그래가지고 돌려나기.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돌려서 나는
예, 그런 부분들의 가지들도 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봤던 참나무들 같은 경우는 하나씩 나왔어요. 그런데 이 녀석들은 규칙적으로 나옵니다. 어떻게? 이렇게.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올라가 보면 또 여기 있고, 저 위에 있고, 또 위에 있고, 이런 식으로. 예, 규칙적으로 가지가 자라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줄기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한번 알아볼게요.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 자, 지금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이게 뭐죠? 네, 껍질입니다. 그죠? 예, 나무 줄기에는 기본적으로 껍질이 있고요. 이거는 겉으로만 보이는 겁니다. 자, 안쪽을 들여다 볼까요? 이렇게 보면, 자, 이게 지금 밤나무입니다. 참나무 종류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 상수리 나무가 이제 잘린 지가 몇 년 된 것 같아요. 버섯이 지금 피고 있고, 그 다음에 잘려진 부분에 나이테가 지금 사실상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바깥에 껍질이 있고, 그 다음에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방사형으로 지금 갈라져 있는 부분인데, 그거는 수축에 의해 가지고 갈라진 부분이고요. 기본적으로 나무는 나이테를 갖고 있어요. 즉 매년 자라는 그 흔적을 남기는 것이죠. 그 흔적의 증거가 나이테입니다. 그 나이테의 간격은 해마다 자라는 환경 조건이나 영양 조건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 간격이 달라져요. 예,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쪽에 있는 나무의 어떤 관계를, 구성적인 관계를 보게 되면 바깥에 있는 거는 껍질이고요. 껍질하고 같이 바로 이제 붙어 있는 부분이 채관, 그 다음에 그 안쪽으로 요게 여기 있는 부분이 채관이고요. 이 안쪽에 있는 부분 여기까지가 거의 물관이 되어 있고, 이 물관은 살아있는 세포는 아니지만 물을 이동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여기 있는 채관이나 그 바로 또 옆에 있는 형성층이라는 게 있어요. 그 부분은 이제 살아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안쪽, 이 안쪽은 거의 죽어있는 심재 부분이고요. 자, 그렇게 해서 줄기가 이제 줄기 구성 요소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고요. 더 상세한 부분은 따로 제가 사진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줄기가 갖고 있는 어떤 기능을 얘기해 볼게요. 줄기가 갖고 있는 기능은요, 기본적으로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무를 서 있게 하는 역할을 하죠. 직립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크게끔. 자, 그리고 두 번째 역할은 뭐냐면요, 물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즉, 땅 속에서 뿌리가 물을 끌어올리면 그거를 저 꼭대기까지 골고루 다 물을 분배시켜주는 그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줄기라는 거죠. 또 있습니다. 양분을 이동을 시켜줍니다. 즉, 뿌리에서 먹은 양분을 골고루 다 이동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그게 물 속에 같이 포함을 시켜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또 있습니다. 또 양분에 가서 또 있습니다. 광합성에 의해서, 즉 잎이 만들어낸 광합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양분을 이 줄기를 통해서 곳곳에 다 배분을 시킵니다. 분배를 시킵니다. 뿌리에서 얻어진 양분을 올라가기도 하지만 잎에서 만들어진 양분을, 포도당을 각 곳곳에 다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줄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역할이라고 한다면 뭐냐면요, 아까 심재를 말씀드렸어요. 우리 나무를 이제 보시다 보게 되면 가운데 구멍이 난 걸 볼 수 있고, 그 구멍이 색깔이 틀릴 거예요. 그리고 썩어 있는 부분도 있고, 거기에 오만가지 쓰레기 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나무는요, 함부로 버리지 않습니다.
어디다 버리느냐? 그 심지에다 버려요. 바깥에 버리지 않고, 불필요한 것들에 대한 쓰레기는 밖에 버리지 않고요. 안쪽에 있는 심지에다 버립니다. 그게 줄기가 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줄기까지, 줄기에 대한 간단한 역할과, 그 다음에 기능과, 그 다음에 구성 요소, 그 다음에 줄기의 종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깊은 얘기도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은 조금 난이도가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또 다른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줄기에 대한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